그런데 직원 채용 부분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개원을 쉽게 하려는 남자 유성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병원을 개원하실 때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개원을 할 때 가장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직원 채용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원래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주인공도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이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원에 앞서서 앞에 입지부터 인테리어라든지 의료기기, 가구, 가전, 간판, 실내 디자인 등 얼마나 선택하기 힘드셨어요. 근데 이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선택한 부분과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선택하셨던 것들은 대부분 물건이나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품에 따라서는 후기라는 것도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 부분은 어떨까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는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선택하실 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사람도 물건처럼 평점이 달려있거나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겠죠. 개원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개원 전에도 가장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개원 후에도 직원들은 계속 바뀌거나 추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서론은 길었는데요. 신규 채용할 때 가장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았어요.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아는 사람 데려오기입니다. 아는 사람의 정의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나와 수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본 사람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인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상적인 부분은 1번 나랑 단연간 호흡을 맞춘 사람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제가 드는데요. 그러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눈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어디서 일했지? 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일하면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연락을 하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난다는 거는 사실 서로 관심이 있어서 만나겠죠. 나온 분도 또 원장님도 어느 정도 만나기 전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바로 원장님 매력 발산이 필요합니다. 유비가 제가공명을 삼고초려 했듯이 원장님이 우리 병원에 있어 나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을 아는 사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채운다고 하면 원장님이 굉장히 사회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아서 한꺼번에 우르르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 다만 체계를 잡아줄 직원이 파트별로 한 명이 있다고 하면 병원 시스템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자리 잡을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다 또는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다 또는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개원 진료 시작하기 한 2개월 정도의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도 덤으로 바쁘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병원 구인 구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글을 올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인이나 알바몬 이런 데 막 광고 막 많이 하죠. 근데 다행히 우리 병의원들을 위한 구인 구직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는 메디잡, 두 번째는 널스잡이고요. 대부분 여기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피부관리사, 상담실장 등 병의원에 관련된 모든 파트들의 구인구직이 가능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구인구직 글을 올리기 전에 원장님께서 메디잡이나 널스잡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주변에 있는 병원들은 현재 구인구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나랑 같은 과의 과목들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글을 보면 좀 더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지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하면 원장님께서 주변에 구인구직하는 조건들을 보고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좋은 조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급여 수준, 두 번째는 근무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센티브, 네 번째는 기타 복리 후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보다 높은 급여를 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좀 더 많아질 것이고 지원을 많이 하면 면접을 더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직원을 뽑힐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무 시간이 긴
긴 거보다 짧은 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만약에 직종에 따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몰리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여기서 면접을 저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약간 저는 이제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도 많이 보셔야 되고 채용도 많이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인재나 우리 병원에 맞는 인재라는 게 어느 정도 원장님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단순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이제 체험하면서 습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만의 인재를 찾아야 된다. 나만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요. 그럼 나만의 인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원장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 보시기 전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크게 5가지로 예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인상이 중요해. 두 번째는 나는 업무에 대한 경력, 능력이 중요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급여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병원의 예산에 맞게 급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 라는 급여 수준도 있고요. 네 번째는 나는 근속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 직장에 어떻게 근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 나는 직원들의 나이도 중요하다. 나는 우리 병원의 진료 컨셉상 누령 인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이를 좀 더 많은 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이 5가지 안에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또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셔서 전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개원하실 때 직원 채용 문제가 가장 마지막이긴 하지만 또 가장 먼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채용을 고민하시는 원장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면접 볼 때 더 구체적으로 챙겨야 되는 체크리스트랑 원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